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기르던 닭을 고의로 죽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죽은 닭을 보관한 뒤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요. 농장주는 물론 축협 직원과 손해사정사까지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논산시에 위치한 한 양계 농가.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 겹겹이 쌓여있는 플라스틱 상자마다 죽은 닭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보험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죽은 닭을 냉동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양계장 주인 55살 홍모 씨는 이미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뒤 여름철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속여 재해보험금을 탔습니다. 또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시킨 다음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 4년 동안 홍 씨가 챙긴 보험금만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농장주는 고의로 양계장에 불을 내고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이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 경찰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재해보험금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 21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질병으로 폐사된 닭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보험 사고로 위장하여 가축 재해보험금 30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축협 직원과 손해사정사도 포함됐습니다.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사는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보험 청구 서류를 위조해 손해액을 부풀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계장 주인과 축협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계장 농가에서는 그 닭고기 업체하고 사육 계획을 체결하고 병아리 입주받아서 사육한 다음에 사육 수수료를 받는 금액보다 폭염이나 그다음에 자연 재해로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위장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가축재해 보험 사기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충남에서도 올해 하반기 천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도는 낮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당진사랑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인데요. 시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한 곳을 찾아 지역사랑 상품권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많이들 와서 이렇게 상품권 내고 쓰고 하시나요? 그거는 많이 안 나고 원누리가 많이 나오대요. 원누리보다 좀 적다고 봐야지.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현금이나 카드가 대부분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미미하다는 게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당진의 경우 지난해 유통 부진 등의 이유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우선 가맹점 수 부족이 지목됩니다. 충남의 가맹점은 8개 시군을 모두 합쳐 7천여 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전북 군산시 한 곳보다 2,800여 개가 적습니다. 현장에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은행에서 한다고 했는데 가가지고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안 해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온누리 상품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수료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좀 없었으면 해갖고. 확인 결과 상인들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 우리 현금 그냥 좀 사용하지. 현금 상품권 그걸 어디서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받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뭐 동사무소나 뭐 통장이나 누가 그런 걸 주는지 그런 걸 모르지. 이런 가운데 올해 충남 14개 시군이 발행 예정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난해의 3배인 200억 원 규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사례에서 보게 되면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가, 그다음에 지역 축제 참가, 공공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걸 활동을 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이런 어떤 쏠쏠한 재미들을 자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전북 군산에서 시행해 성공을 거둔 환급제도와 모바일 상품권 도입, 지자체의 각종 장려금과 포상금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지역화폐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향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한중 해운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대산항과 중국 룽청항을 잇는 국제여객선을 취항하기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드 여파와 선박 계약 문제로 2년 넘게 지연되자 올 초 맹정호 시장은 또 다른 웨이하이 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여객선 취항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한중 해운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17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는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신규 선박 건조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에 최소 2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취향이 확정되기 전까진 3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입니다. 우선 우리 위에시 국제여객항로 개설 추진 현황하고 롱해남 국제여객선 취향 추진 계획하고 문제점이 뭔지 거기서 한번 여기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결론적으로 용관항에는 지금 25년 미만 설령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지금 출항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보고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항로 개설을 위해서 이제 중국 웨이하이하고 이제 항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최초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셔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 항로를 다시 개설을 하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항과 웨이하이항의 거리는 370km, 룽청항보다 31km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웨이하이시의 인구가 300만 명으로 더 많고 항로 개설에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룽청시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 곳만 보고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객선 취향에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유학생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서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기정 의원은 수요가 많지 않아 항로가 개설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신규 노선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세적으로 용선 가능한 선박이 없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미래 지역자금만 보지 말고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입되는 게 맞지가 않다. 항로를 유치를 해놓는다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처음 열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CJ 헬로 충남 방송에서 오는 22일과 23일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이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과 각종 개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청 이전과 내포 신도시 개발로 인구 감소, 상권 쇠락 등을 겪고 있는 홍성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은 도시재생과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19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 이장조차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사업 방향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오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주민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홍성역 주변에 주거와 상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최근 군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엔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정작 군에서는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머리도 그렇고 외부 자원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머리를 짜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할수록 홍성 국민들한테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 극복 정책이 기반시설 확충에만 치우쳐 있다는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단순히 도로 개설이나 조형물 건립에만 힘쓰지 말고 이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야 한다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어떤 신호를 하나를 갖게 되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가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해 발언할 정도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년 중 충남이 가장 뜨거워지는 계절,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충남 지역 유명 해수욕장들이 저마다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여름 휴가는 멋진 풍광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 충남 서해안이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보드에 올라탑니다. 중심을 잡고 섰다가 수없이 넘어져도 물살을 가르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해외 휴양지의 풍경 같은 이곳은 해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부럽지 않다는 뜻에서 말리포니아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히 바닥이 원만하고 파도가 적당해 초보자들도 쉽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아주 배우기 딱 적당한 것 같고 오늘 온 걸 너무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쭉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개장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충남 33개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네, 예전보다도 조기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해수객들이나 아니면 서퍼분들 해가지고 많이 좀 모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서울 경기권이나 아니면은 그 충청권에서 도시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많이 아무래도 상권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되죠. 해돋이와 해넘이를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당진 외목마을을 추천합니다. 외가리의 목처럼 지형이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 곳으로 다음 달 6일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높이 30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상 조형물도 볼거리입니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15일 마라톤 대회와 함께 문을 엽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인 머드 축제가 개막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첫 야간 개장이 도입되고 화려한 K-팝 공연이 펼쳐집니다. 각양각색으로 즐길 수 있는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 올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내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충남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읍 내범리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인근 땅값이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특별감찰반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산과 홍성 택시비 기본요금이 7월부터 500원 인상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16.8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2013년 8월 동결 이후 6년 만으로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3m당 1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할증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충남도 내 일부 조사료 재배단지에서 멸각나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멸각나방 피해 면적은 당진 옥수수 2헥타르, 서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2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5헥타르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멸각나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논둑이나 밭둑을 중심으로 하루 한 번 이상 관찰하고 애벌레가 발견되면 즉시 적용제로 방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멸각나방은 조사료나 벼 등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등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아 진짜 아. 이 정도 된 거예요? 양봉은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기르는데 때로는 소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병이 오지 않도록 관찰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돌리면 진짜 꿀이 이제 쫙 빠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벌판에 하얗게 형성된 것을 밀랍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꿀을 짜기 위해서는 이 밀랍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청양은 청정 지역이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꿀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아요. 워낙 이제 산골이다 보니까 모든 이런 조건이 양봉에 딱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양에 지금 양봉 농가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채집한 꿀을 가지고 시원한 꿀차를 타봤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이 꿀은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